안녕하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지인 중에 형사가 있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결혼하는 연령대는 점점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막 사귀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들의 조건이 다 좋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키워드인데 먼저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마라고만 시작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때는 2010년대 중반, 경기도 남부의 30대의 은행원 레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매우 촉망받던 직원이었어요. 키 180에 성격 좋고 다른 사원들 잘 챙기고 운동도 잘하고 일 잘하고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겼고 단점이라고는 눈이 300안기가 약간 있었는데 다른 조건이야 다 좋았으니까 이 정도는 흠도 아니죠? 300안 아시죠? 눈이 있으면 흰자와 검은자가 있잖아요. 원래 눈은 검은자 주변으로 흰자가 두 면만 보여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하지만 300안은 밑에까지 보이는 거예요. 세 면이 보이는 거죠. 관상학적으로는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야망 있고 연예인 중에서는 신비로운 느낌도 준다고 해서 일부러 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오는 이 300안 눈이 스트레스였어요. 왜 스트레스였냐? 사실 이 눈 자체에는 큰 컴플렉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았냐? 바로 레오의 어머니 때문인데요. 레오의 어머니는 잔소리가 좀 심한 편이에요. 보통 어머니들이 잔소리는 기본은 9단이라고 하는데 레오의 어머니는 그것보다는 조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극성인 부모들 가끔 TV에 나오는 동상이몽인가?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레오가 하는 일을 똥오줌 싸는 것 빼고 다 케어를 해줬다고 합니다. 레오도 학창시절 사춘기 때 나름 반항도 해보았는데 끝까지 반항을 해서 엄마 말도 한번 꺾고 이랬어야 되는데 레오는 하도 심하니까 에휴 다 나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하면서 그냥 말을 들었대요. 착한 아들이죠? 그래야 그냥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잔소리는 말을 들어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다. 계속 반항해라. 그래야 엄마도 포기하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들어서 엄마가 계속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계속 요구를 해서 내가 그냥 말을 들어주는 건지 말입니다. 심지어 직업인 은행원도 어머니가 권해서 그렇게 한 거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살고는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본인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지 엄마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레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엄마 말을 들어서 나쁜 적은 없었지만 본인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엄마 이름을 에미라고 할게요. 그런데 에미가 이제는 아들 얼굴까지도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들, 300안 수술을 좀 해야겠어. 관상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야. 다른 곳은 완벽한데 눈만 좀 걸리네. 평생을 살 건데. 싫어. 이번엔 절대로 엄마 말 듣지 않을 거야. 엄마도 이번 것은 포기하세요. 강하게 말했대요. 본인은 진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원 중에 은행을 대표하는 모델을 선발했었는데 레오가 당첨됐대요. 전혀 꿀릴 게 없죠. 에미도 이제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너 알아서 살아라. 레오는 은행에 취직했던 것보다 솔직히 더 기뻤대요.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거둔 승리니까. 그리고 이 행복은 더욱더 겹경사로 이어졌습니다. 레오가 연애까지도 시작했는데요. 사실 레오는 모태솔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모태솔로나 다름없었대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다 에미 때문이지.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했나? 에미가 학생 때는 여자친구 만나지 말라니까 그때 만났던 그런 썸은 그냥 다 썸으로만 끝나고 관심이 없었대요. 아예 학창시절의 연애는 그냥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애하는 이 여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아까 레오가 은행 광고 모델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를 선망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과 연애를 했대요. 사내 연애죠.
이 여성의 이름을 미애라고 할게요. 본인이 주체적인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굉장히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점까지도 흠을 잡지 않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 미애가 물었어요. 오빠의 결점이 뭐야? 솔직히 레오는 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눈이 300안인 게 떠올라서 아, 나 내 외모 중에 300안이 좀 별로야 라는 말을 했는데 미애는 오빠, 나는 그 300안 눈이 컴플렉스라고 생각되지 않아. 더 마성적이고 묘한 매력이 있어서 더 좋아. 모든 현상을 좋게 그냥 해석을 해주는 미애가 정말 좋았다고 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럼 엄마 에미는 이 결혼 어떻게 생각을 했냐? 뭐 그럭저럭 좋아했다고 합니다. 미애가 중간 역할을 참 잘했다고 해요. 아까는 제가 레오가 주체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뭐 100에서 갑자기 0으로 완쾌가 된 게 아니라 마마보이 기질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았고 에미가 중간중간에 소소한 잔소리를 했고 레오도 이 잔소리 정도는 좀 들어줘야지 아들이 하면서 좀 들어줬다고 합니다. 미애도 뭐 싫긴 했지만 시어머니 부탁이 심하진 않아서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곤 합니다. 이때까지는 평범? 전형적인 결혼 생활이죠. 시어머니와 아내의 밸런스를 잘 지키는 남편의 모습?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의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미애도 조금 지쳐갔고 심지어 유산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방방곡곡에서 다 다녔대요. 병원, 한의원, 센터, 뭐 점집도 여러 방면에 힘쓴 결과 드디어 아이를 낳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칠삭둥이 미숙아였어요. 미애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왜 피폐해졌냐? 이럴 때 레오 이 녀석이 미애를 잘 케어해 줬어야 되는데 뭐 옆에서 예쁜 말도 하고 위로의 말 같은 거. 그런데 마마보이 기질 중에 하나가 스스로 뭐 주체적으로 하질 못해요.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스타일? 그래서 미애는 우울증과 결벽증이 생겨버렸는데 아까 딸이 칠삭둥이라고 했잖아요. 신생아들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 신생할 때 고생 좀 했어요. 걸핏하면 비누로 손 씻고 위생관리 엄청 했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위생장갑을 껴야만 딸을 만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항상 거의 집을 무균실 수준으로 만들었죠.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레오가 육아에 그렇게 발벗고 나선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주는 선에서만 그쳤다는 게 제일 컸어요. 아내가 우울증이면 좀 더 나서서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애가 강박증도 생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레오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애에게서 전화가 걸렸습니다. 자기가 너무 우울하대요. 죽을 것 같대. 근데 또 더 심한 건 딸을 죽일지도 모른대. 뭐 아파트에 던져버릴 것 같다. 우울하다. 빨리 나를 보러 와줘. 레오는 딸을 죽일 것 같다니까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보면 딸은 무사히 잘 있고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 레오는 상당히 화가 났죠. 이런 적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싫어하죠. 갑자기 조퇴하고 그러니까. 여보 좀 적당히 해 여보. 딸 목숨 가지고 지금 장난해? 언성이 잦아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미애도 뭐 일반적인 선은 넘었죠.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뭐 누가 생각나겠어요. 엄마가 생각이 나죠. 엄마 말만 듣고 살 때는 힘든 적이 없었는데 괜히 결혼을 했나? 레오는 에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오랜만이네. 응 엄마. 요즘 어때? 살만해? 그냥 뭐 잘 살고 있지. 처음에는 에미가 뭐 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미애의 지속되는 강박증에 슬슬 에미에게 아내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고 레오는 결국 심한 말을 했어요.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는 흘러 2018년 3월쯤 경찰서에 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네, 형사 권현동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제 아내가 행방불명됐어요. 제 아내 좀 찾아주세요. 네, 침착하시고 다시 좀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제 아내랑 차에서 말다툼을 좀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꼭 좀 찾아주세요. 아내가 행방불명 됐다고 찾아온 이 남성, CCTV를 검사해 봤는데 아내는 사각지대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형도가 하는 말로는 레오와 미에가 차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아내 말로는 자긴 육아를 좀 하고 있는데 남편은 육아를 신경 하나도 안 쓴다. 남편 말로는 일하느라 좀 바쁠 수도 있지. 여자보다는 육아에 소홀할 수도 있다. 등등. 그리고 형도가 경찰서로 가는 출근길에 레오와 어머니가 아내의 신상 명세가 담겨있는 전단지를 열심히 거리에서 돌리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형도는 고부관계가 좋았나 보네.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시어머니가 전단지를 돌리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오와 에미가 전단지를 돌리지 않더랍니다. 형도는 그래 힘들겠지. 하루 이틀 쉬다 좀 나오시겠지 했는데 갑자기 뚝 나오지 않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 방향을 레오 쪽으로 의심하는 걸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싸웠던 당시의 CCTV를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 레오의 진술로는 싸웠던 차에서 미에가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는데 차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더랍니다. 이상하죠? 미에는 차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경찰은 계속 레오를 추궁한 결과 놀라운 결과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남편 레오가 아내 미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에 자신의 엄마 집에 묻은 겁니다. 그 시체를. 그리고 이 모든 건 레오 혼자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에미가 시키는 대로 레오가 움직인 일이라는 겁니다. 레오는 천성이 마마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런 큰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에미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여태까지 에미의 말을 듣지 않고 잘 안 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괜히 반항해서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의 끝은 아름답지가 않았으니까 레오는 더더욱 에미의 말이 그냥 신뢰가 갔던 거예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냥. 시어머니 에미 입장에서는 며느리 미에가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아무래도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아들이 미에를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찾았고 자신의 주장을 엄마에게 피력을 했으니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에미는 아들이 며느리 험담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시 엄마 품에 돌아온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어. 너가 그렇게 미에를 죽이고 싶다면 엄마 말을 들어. 카레에 잠이 드는 약을 넣고 미에가 카레를 먹고 나면 목을 졸라 경동맥을 누르면서 죽여야 해. 그래야 괴롭지 않고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미리 앞마당에 땅을 파둘게. 설마 경찰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수사를 하겠어? 레오는 AI 로봇처럼 학창시절의 자신처럼 에미의 말을 따라서 수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아내를 죽이는 살인 마마보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죽인 후에도 어머니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자고 말을 했고 그렇게 둘은 열심히 돌렸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딸도 있는데 이 딸은 커서 얼마나 세상에 대한 원망을 안고 클까요? 아마 20년 후쯤 더 큰 악마가 돼서 이 사회에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 형도가 들려준 것처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이야기는 일본의 마마보이 살인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마마보이를 조심하시고요. 남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 말보다는 아내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레보트TV였습니다.